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만들며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이 소중한 곳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사라진 아마존 면적만 해도 서울의 18배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생태계 교란도 심각합니다. 요즘 브라질 남부 상파울루 같은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손가락만한 정갈인데요. 도심의 정갈이라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 해에 15만 명 이상이 정갈 독침에 쏘일 정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원래 아마존에 살던 정갈은 숲이 사라지면서 살 길을 찾아 도시로 온 것이죠. 야행성인 정갈은 밤의 주차장처럼 건조하고 어두운 공간은 물론 일반 주택의 주방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골치라고 합니다. 노랑정갈은 남아메리카 정갈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하며 수컷 없이도 암컷 홀로 번식할 수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대대적인 살충제 살포로 맞섰지만 여전히 문제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노랑정갈의 천적인 노랑두꺼비라고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은 두꺼비에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007 뺨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비밀스럽게 미국으로 잠입한 어느 집단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본부를 찾기 위해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다니 과연 정체가 뭘까요? 미국 정부가 찾으려 한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장수 말벌이었죠. 아시아에 주로 사는 장수 말벌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북미 대륙에서 발견돼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 서식하는 장수 말벌이 태평양을 어떻게 건넜는지 미지수입니다. 20마리 정도의 장수 말벌 때문에 미국 전역이 공포에 질린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수 말벌이 10마리만 있어도 꿀벌 2만 마리 혹은 3만 마리를 30분 만에 몰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독침을 여러 번 쏠 수 있는 장수 말벌은 꿀벌들을 잡아먹어 양봉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 말벌이 가진 6mm가량의 독침은 방호복을 뚫을 수 있고 그 독성은 꿀벌의 7배에 달해 사람도 반복해서 쏘이면 사망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 말벌종이 많은 아시아와 달리 북미엔 장수 말벌을 견제할 만한 다른 말벌종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장수 말벌의 습격을 두려워하는 이유죠. 워싱턴주 농업부는 살아있는 장수말벌 3마리를 포획한 뒤 이들의 몸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수말벌의 위치 신호를 추적해 블레인 숲 속 한 나무에 달려있던 장수말벌 집을 찾았죠. 우주복과 비슷한 두꺼운 방호복을 입은 미국 곤충학자들이 나무 안에 이산화탄소를 넣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벌들을 빨아들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요. 장수말벌을 두고 미국 언론들도 떠들썩했는데요. 뉴욕타임스와 뉴스 웹사이트 더 힐은 이 아시아 거대 말벌의 소식을 트위터에 전하며 살인 말벌, 아시아 킬러 말벌이라는 별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시안 혐오가 짙어지던 상황에 인종차별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죠.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도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케냐 시골의 한 비포장도로 오토바이를 탄 주민 2명이 달리고 있는데 주변이 뭔가 이상합니다. 날개를 활짝 편 어른 주먹만한 생물 수십 마리가 이들 주변을 감싸듯 빼곡히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막 메뚜기입니다. 이동거리는 하루 최대 150km, 1년이면 개체 숫자가 16만 배나 나타납니다. 떼를 지어다니며 풀과 나뭇잎, 인간이 기르는 작물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죠.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삼킨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에 고난을 더하는 셈입니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곤충 피해는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언급된 곡물과 식물을 깡그리 먹어치우는 메뚜기떼. 약 2000년 동안 170회 이상 메뚜기떼가 출현했다는 중국의 기록.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알프레드 브렘의 메뚜기떼라는 책을 보면 1954년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동한 메뚜기떼 등등 관련된 기록이 수없이 많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미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도 골칠합니다. 그런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들이 유독 힘을 못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외래종들은 보통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자랑할 뿐더러 토종 동식물보다도 덩치가 훨씬 큰데도 말이죠. 그 강력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생태계를 침범했다가 참교육을 당한 외래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가재입니다. 관상용으로 도입됐다가 일부 사육자가 무책임하게도 하천에 방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한국 생태계를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번식했는데요. 유럽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악성 100대 외래종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종이죠.
우리나라 가재에 비해 덩치가 클 뿐만 아니라 집게의 악력, 식성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가재 패스트라고 부르는 곰팡이성 균입니다. 미국 가재는 항체에 있어 몸에 붙은 곰팡이균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토종 생물들은 이에 대한 저항성이 없어 멸종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SNS에 미국 가재가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며 미국 가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 가재는 외래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에 포획이 자유로운데요. 이를 잡아서 요리해본 사람들의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는 이 가재를 삶아먹고 중국에서는 마라롱샤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조만간 미국 가재들은 우리 하천에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침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에선 프랑스에 이어 최근엔 터키와 발칸반도까지 이 말벌이 기승을 부려 양봉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양봉업도 피해가 컸습니다. 등검은 말벌은 자신의 애벌레를 먹이기 위해 전문적으로 꿀벌을 사냥했는데요. 한 마리가 꿀벌 수백 마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기막힌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1,000원 정도 하는 말벌 끈끈이입니다. 접착면에 등검은 말벌 한 마리가 붙으면 페로몬을 분비해서 다른 벌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끈끈이와 함께 유인액을 놓은 말벌 포획기를 사용해 퇴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가 원산인 꽃매미는 과일나무와 묘목에 큰 피해를 주는 곤충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만 해도 18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역시 한국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천안에서 발생해서 전국을 뒤덮은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토종생물인 꽃매미 벼룩종벌이 꽃매미를 기절시켜 유충의 먹이로 삼기 시작하면서 꽃매미 개체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신나게 꽃매미를 잡던 당시 한국 초등학생들도 한몫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황소개구리입니다. 1950년대 국내에 식용 목적으로 북미에서 건너온 외래종으로 강과 호수에 퍼지기 시작해 토종 생태계를 위협했죠. 덩치도 크고 먹성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토종 생태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토종 육식어류인 가물치와 메기가 황소개구리를 먹잇감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안심일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외가리가 황소개구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외가리와 가물치를 피했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토종 두꺼비가 다가옵니다. 황소개구리를 산란기가 임박한 암컷으로 착각한 수컷 두꺼비들이 황소개구리를 꽉 껴안습니다. 이처럼 황소개구리는 우리 토종 생태계에서 순환을 겪으며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생태계마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국가입니다. 토종 동식물까지 자신의 영역을 힘껏 지키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